제가 헤어 메이신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헤어 메이신을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내 지인들한테 소개를 할 때 많은 그 뭐랄까 좀 오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모발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모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두피에 대해서 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더 설명하기 쉽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목차고요. 두피의 정의 지금 들어가는 게 모발에 대한 거, 두피에 대한 거 정의하고 성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쉽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모발의 두피의 정의는 이제 여기 우리 두피라는 거는 뭐예요? 피부예요. 그죠? 우리 피부예요. 그리고 모발이라는 거는 우리 피부를 덮고 있는 모발. 그래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모발이 하는 중요 역할이라고 보면은 이제 환경적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특히 그 중에서 우리 머리카락이 하는 역할은 미에 대한 거. 그죠? 우리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나를 표현하는가 그런 역할도 하지만 겨울에는 추위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고요. 여름에는 더위로부터 두피를 보호를 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 약간 비듬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체에서 적응하는 기간에 생기는 요인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심하면은 이제 관리를 받는 그런 요인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모발의 성장 주기가 있어요. 근데 모발의 성장 주기는 이렇게 4단계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4단계지만 한 단계를 더 하자면은 여기에 다시 성장기가 다시 여기 맨 앞에 성장기 앞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은 성장기가 약 여기는 3년에서 5년이라고 했지만 이 총 기간은 약 3년에서 7년이에요. 우리가 모발이 자라는 거. 그렇지만 동양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년에서 7년인데 서양인 같은 경우는 3년에서 약 10년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우리하고 좀 틀려요. 구조 자체가. 그리고 모발이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늘었다 줄었다. 그러니까 피부 조직이 다시 피하 지방 조직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피부 표피로 올라오는 그런 작용을 하는 유일한 세포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장기에 보면은 우리가 모발을 이 피부 조직 중에서 모발을 이게 구조에서 3단계로 나누는데 일단은 3단계로 나눌 때 제가 한번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3단계로 나눠요. 3단계로 나누는데 맨 위에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 이 3단계가 전부 우리가 말하는 피부예요. 우리가 말하는 피부예요. 그래서 피하 조직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근육이 있어요. 피하 조직 밑에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 위에는 바로 우리 표피가 있는데 이 피부를 3단계로 나눴을 적에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인데 피하 조직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삼겹살이나 오겹살을 봤을 적에 맨 위에 우리가 돼지 껍질이라고 해가지고 콜라겐에서 구워 먹는 게 표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가 진피 그리고 그 밑에가 피하 조직. 피하 조직은 바로 근육에서 바로 혈관이 올라와서 모세혈관이라는 게 올라와서 정맥과 동맥이 흐르는 그래서 모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발이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우리가 피부라는데 여기서 3단계다. 그래서 모발의 주기는 이렇게 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발은 이 모발 주기가 우리가 볼 적에는 모발이 한번 생성이 돼서 성장기 시작을 해서 다시 성장기까지 자라는데 약 3개월이 걸려요. 3개월이. 근데 우리가 메이신을 할 때 메이신에서 우리가 임상한 그 자료를 보면은 3주 만에 머리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이죠? 그죠? 3주 만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3주 만에 많이 올라와 있는 모발들은 이 성장기에 있지만 자라지 못하는 모발들이 그거를 영양 공급을 받아서 올라온 모발들이에요. 이 퇴행기나 휴직이나 이렇게 2단계에 있는 모발들은 빠져요.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이 구조가 자체가 얘네들이 다시 자라진 않아요. 퇴행기나 휴직이나는 뭐냐면 이 모세 혈관으로부터 여기 보면 우리가 모유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분리가 된 상태예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혈액 속에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머리가 자라는 건데 영양 공급을 받는 자체가 이미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발들은 뭐냐면은 한 많게는 6개월 아니면 3개월간 매달려 있어요. 머리에 그냥 매달려 있다가 점점 머리가 빠지면은 여기에서 점점 빠지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머리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기에. 그래서 머리가 자랄 때는 다시 여기서 역순으로 여기서 다시 빠지고 나서 이 모공이 천천히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 모유도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요. 결합이 되는 순간 이때부터 모발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이 모발이 없겠죠. 내려갈 때는 모발이 없어요. 여기에서 결합이 된 순간 여기서 세포 분열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모모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 세포예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활발한 세포예요. 이 세포 다음으로 활발한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세포가 모발이다. 그래서 모발이 한 달에 약 우리가 1.25mm 평균 1.2cm에서 1.2.5cm 정도로 자라는데 잘 자라는 사람은 1.5cm, 이거보다 더 잘 자라는 사람은 2cm까지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굉장히 거의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면 머리가 자기 키보다 길게 자랄 수 있는 사람은 이 양식대로라면 이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한 대로라면은 절대 자기 키보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1년에 많이 자라는 게 몇 cm예요? 1.5cm면 한 15cm 정도 자라요. 1년에 머리가. 이게 7년을 자란다 하면은 그죠? 10년을 자란다 하더라도 1.5m예요. 10년을 자라도 1.5m예요. 그러니까 자기 키보다 웬만큼은 더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보는 만화에서 라푼젤처럼 머리가 굉장히 키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냐? 기네스북에 올라올 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머리를 딴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중간에 머리가 끊어져 있거나 머리가 다시 산내기처럼 꼬다 보니까 엮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일일이 다 풀면은 머리가 어느 정도 좀 길이가 풀려서 끝에는 좀 줄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 메이시는 우리가 헤어 메이시를 뿌렸을 적에 3주 만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 성장기나 이 다시 시작기에서 모발이 모유도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만 올라온다. 결합되어 있지 않은 거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자체가. 그래서 메이신을 뿌렸을 적에 헤어 메이신을 뿌렸을 때 왜 결과가 안 좋아요? 왜요? 그 분은 지금 퇴행기에 있는 모발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성장기나 아니면 다시 시작기나 이런 모유도를 결합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야 머리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뿌린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들은 얘기 중에 지금은 우리가 얘기를 할 적에 헤어 메이신이 얘기를 할 때 다른 제품보다 월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른 제품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은 헤어 제품이 다 좋아요. 안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이게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25년간 개발을 시작해서 나온 제품들이 많고 다른 나라에서는 30년 이상 제품들이 많아요. 50년, 40년 개발한 제품들도 있는데 근데 그 제품보다 우리 메이신이 왜 얘가 월등하느냐, 그거는 메이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분 자체가. 이 성분 자체를 계속 추출을 하려고 했는데 못 추출하다가 이번에 원자력 연구소에서 20년 전에 추출을 해서 지금까지 쭉 개발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거보다 뭐가 좋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 메이신 제품이 다른 두피 제품보다 뭐가 좋아요? 첫째, 성장을 시키는 속도가 빨라요. 그 성장을 시키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이게 뿌리는 걸로 해봐도 뭐예요? 병원에서는 처방하는 그런 처방약과 뿌리는 약을 따라갈 수 있는 제품은 없어요. 걔네들은 그 약들은 뭐예요? 전립선약이라고 고혈압약, 섭다운 프로페시아라는 성분하고 미노필드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들은 뭐냐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피에서 머리가 빠지는 거는 혈관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 모세 혈관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머리가 나는데 이 혈관이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혈관이에요. 얇기가. 그래서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혈관이 막히고 근육이 뭉치거나 아니면 어떠한 영양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얘가 막히게 되면은 이 모유들하는 데서 어떻게 영양 공급을 못 받아요.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머리가 못 자라겠죠.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머리가 빠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호르몬에 의한 거, 호르몬과 병에 의해서 빠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갑상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약을 먹고 있던가 호르몬 조절약을 먹는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기능 이상이 생겨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 또 하나는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다른 이유는 식습관에 의해서 내 식습관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예요. 그거 습관에서 빠지는 경우하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자기 빠지는 경우는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빠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약 먹어서 빠지는 경우는 내가 그 약을 끊으면 머리가 좋아져요. 다시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게 오래돼서 내가 혈액순환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오래 지속적으로 받아서 그거를 방치했을 경우, 그러면은 머리가 서서히 얇아져서 빠지는 것도 오래 걸려요. 얇아지고 그건 뭐예요? 좋아지는 것도 오래 걸려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럼 빠질 때 혈관이 안 좋아져서 빠지고 내 몸이 안 좋아져서 빠진 거잖아요. 그게 머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른 심장질환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근데 다시 좋아지려면 안 좋아졌던 게 좋아져야 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안 좋아졌던 혈관이 좋아져야 다시 혈액 공급이 되고 여기서 영양을 추출해서 얘네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리고 탈모가 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장도 안 좋으세요. 장도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두피 관리를 하면서 거의 95%는 장이 안 좋으셨어요. 탈모가 되신 분들이 90%.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좀 세서 우리가 말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든가 오알파 마이너스 비타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이제 뭐 합해져가지고 호르몬이 너무 과해서 얘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호르몬적인 거죠. 그럼 이 호르몬적인 거는 뭐냐면은 호르몬이 너무 세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이제 감원은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을 준다.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을 받으면은 이제 뭐 여러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얘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관리를 통해서 이 호르몬이 합성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 혈액순환에 의해서 이 합성하는 거를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관리를 받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신을 뿌린다고 해서 바로 좋아진다? 아니에요. 바로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메이신을 뿌리면은 아마 한 달 안에 좋아질 거예요. 원형 탈모 하는 사람. 근데 뿌렸는데도 3주가 됐는데도 안 좋아져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일단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센 거예요. 거의 원형 탈모는 약에 의한 거 아니면은 스트레스예요. 원형 탈모 거의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온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온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 면역세포 T세포라는 게 우리가 면역세포가 있어요. 이 T세포가 이제 이렇게 만지고 다니면서 얘가 이상이 있구나 그러면 얘를 죽여요. 근데 얘네들이 암세포도 많이 죽여요. 근데 암세포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세포가 제가 아까 모발세포라고 했잖아요. 몸세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발세포를 잘못 감지를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면역질환에 의해서 원형탈모가 와요. 그래서 이제 원형탈모가 왔을 때는 저는 병원을 같이 다니는 게 좋아요. 병원을 같이 다니면 훨씬 효과가 빨라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걸 뿌리면 효과가 더 빨라요. 왜 그러냐면은 병원에서는 원형탈모를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피부를 공격하니까 그 세포가 피부를 공격하는
하지 않게 다른 물질을 발라줘요. 그럼 그 물질을 공격을 해요. 그러므로 해서 이걸 돌리는 거야, 세포를. 그러므로서 이거를 스트레스를 좌화하자는 거죠. 그러므로서 메이신을 뿌렸을 때는 염증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잡아주니까 훨씬 더 빠르게 될 수 있다. 이건 지금 제가 발도 다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탈모가 된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거의 이렇게 많이 빠지신 분, 우리가 말하는 대머리가 되신 분들은 모발에 서 있는 노요도 피부층에 나 있는 이 층이 틀려요. 내 머리보다 내 머리만큼 태어날 때 굵은 만큼 굵은 있는 거는 정상적으로 피하 조직까지 내려와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있는 이렇게 머리가 많이 얇으시고 좀 빠지신 분들은 탈모 1단계 같은 경우는 1단계가 우리가 말하는 탈모 기준은 한 2단계 정도 돼요. 피하 조직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공급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탈모의 이가 여기서 나오는 게 거의 3단계에서 5단계 사이에요. 그래서 연모처럼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이 피부 조직도 이 정도쯤 오면 얇아져요. 다른 데보다. 우리가 정상적인 내 피부 조직이나 내 유형을 알겠다 그러면 머리카락에 있는 옆에를 만져보시면 돼요. 옆에를 만져보고 옆에를 눌러보면은 이 정도가 내 피부 두께구나. 그리고 머리가 내가 빠진 데가 얇아진 데 있으면 거기를 만져보세요. 여기가 좀 얇아지고 좀 더 딱딱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탈모가 많이 이루어져서 조직이 딱딱하신 분들은 이렇게 두드리시면 안 돼요. 두드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원을 그리듯이 밀어서 두개골하고 근육하고 근막을 이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를 충분히 얘들을 풀어줘야 다시 진피층이 두꺼워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리고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발을 확대를 했을 때예요. 여기 흰머리고 검은머리고 얘가 약간 갈색머리 500배로 확대했을 때 여기 확대를 했을 때 보면은 왜 이 사진을 했냐면 쭉 흰머리인데 여기 검은한 게 있죠. 이렇게 있죠. 이거는 뭐냐, 두피가 모공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형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모공이 정상적으로 형성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피가 했을 때는 모양이 이렇게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포 분열을 해서 모발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 모공이 이렇게 깨진 거예요. 이렇게 깨져서 이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같이 합성돼야 될 단백질이라든가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합성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흰머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래서 흰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래서 흰머리가 생기는데, 이 흰머리 생기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말고 있는 단백질의 상한 콜레스테롤과 활성산소하고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과산화 지질이라고 해요. 이 지질이 쭉 처음부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과산화 지질이라는 게 돌아다니다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다시 돌아다니다가 얘가 붙어 있는데 얘가 다시 붙어요.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럼 얘가 과산화수소라는 산패를 시작을 해요. 산화를 시작을 해요. 철을 녹슬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모공을 녹여버려요. 피부 조직을 녹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모공도 약간 탈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멜라닌 색소를 합성을 못해서 하얀 머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뭐냐면 검은 머리를 멜라닌 색소를 합성을 했는데 다시 저렇게 깨지니까 합성된 것만 이렇게 검은 것처럼 이런 자국이 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합성을 못해서 흰머리가 나오고. 근데 우리 릴렉스 메이신을 뿌리다가
머리가 검어졌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네, 그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산화 지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염증과도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 근데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자가 면역 치료를 할 수 있는 염증인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일단 혈액순환이 잘 안 된 거고 그리고 호르몬 합성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얘를 호르몬, 얘가 1차 호르몬인데 얘 호르몬을 1차 호르몬이라고 할게요. 1차 호르몬을 과산화 지질을 우리 몸에서 싹 닦아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카탈레제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 카탈레제라는 호르몬이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과산화 지질을 없애요. 이 과산화 지질을 얘를 분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공이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얘가 역할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염증을 이렇게 치료하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릴렉스메이신을 뿌렸더니 검은 머리가 나더라. 그건 뭐냐면은 릴렉스메이신에 얘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핵심적인 게 통증 완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투율이 빨라요. 통증 완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통증 완화가 되려면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아픈 건 뭐냐? 근육 조직이 뭐 염증이 생겼던가 근육 조직이 놀랬던가 그죠? 굳었던가 그래서 아픈 거 통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릴렉스메이신이 흡수율이 빠르니까 흡수율을 빨리 들어가게 침투효과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항염증, 항산화 이 역할이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두피에다가 뿌렸을 적에 이렇게 모공을 타고 침투를 해가지고 이 과산화 지질이 형성이 된 거를 얘를 카탈레제 호르몬처럼 같이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다 보니까 얘가 릴렉스메이신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근육 이완을 시켜주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두피라는 것도 전부 우리 몸은 근육으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뭉치니까 얘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뿌렸을 때 얘가 조금이라도 이완이 되고 조금 더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과산화 지질을 얘가 녹여주다 보니까 검은 머리가 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흰 머리가 아니어야 되는 머리인 거야. 근데 내가 어떠한 영양이라든가 세월의 간거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게 부족했을 적에 흰머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릴렉스메이신을 뿌리고 그래서 저는 탈모가 일어난 사람들이나 좀 머리가 부족해지는 사람들은 릴렉스메이신을 같이 뿌리는 걸 추천드려요. 사는 역할이 틀려요. 헤어메이신 뿌렸는데 통증이 완화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두통이 없어지긴 하지만 그러면 이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이 서로 완전히 틀려요. 헤어메이신은 미녹실드라는 우리가 먹는 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먹는 약을 따라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먹는 약에 근사치 간 거는 헤어메이신이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지금까지 나온 거. 그래서 헤어메이신이 좋다는 거예요. 먹는 약만큼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게 헤어메이신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제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누드마우스에서 털이 났잖아요. 그거 뭐냐? 세포 조직을, 구성을 활발하게 해주고 원상태로 돌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메이신은 약은 먹다가 끊으면 머리가 빠져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약은 먹다가 끊으면 빠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프로페시아 먹었던 사람들은 5%짜리를 먹었던. 그래서 약을 먹으면 3개월을 먹고 3개월을 휴식을 했다가 다시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간이 안 좋아지거든. 그 약품 성분이 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예요? 처방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꾸준히 먹어요. 그죠? 1년 360일 꾸준히 먹어요. 왜 그러냐? 프로스가 1%나 0.8%, 7%, 5% 이렇게 낮춰놔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거예요. 이 자체가. 왜 약이 그렇게 나왔겠어요? 안 먹으면 빠지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헤어메이신은 뿌리고 나서 얘가 발모가 될 일정 기간 동안 썼을 적에 뿌리고 나서 안 뿌려도 안 빠져요. 안 뿌려도 안 빠져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정병호 소장님이 이제
여기에 보면 설명을 돼 있어요. 안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한약 성분 중에서 머리를 잡아두는 한약 성분이 있더라. 그 성분들을 추출을 해서 헤어 메이신하고 조합을 한 거예요. 최고의. 그래서 메이신이 염증을 해소를 하면서 머리가 날 수 있는 영양 성분을 같이 집어넣어서 안 빠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어도 이 메이신을 뿌려도 머리가 빨리 안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빨리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러느냐? 이 모공 메이신이 이 모공을 통해서 들어가서 여기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공이 막혀 있으면 못 들어가죠. 피부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부 흡수율이 왜 떨어지냐? 각질 때문에. 두피의 각질이 우리 몸의 각질보다 더 10배 정도는 더 딱딱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때 붓길 적에 목욕탕 가가지고 따뜻한 물에 목에 담궈서 30분 동안 불린 다음에 5분이나 10분 정도 어떻게 사우나 들어가서 스팀 사우나 하고 세신사가 와서 뜨타올로 빡빡 밀어야 때가 벗겨지잖아요. 그게 우리 평상시에 모으는 이 피부 각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각질보다 두피 각질은 더 단단해요. 더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피 관리를 이런 기계나 그리고 각질을 전문적으로 불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제품을 통해서 각질을 불리는 거야. 녹이고 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피 피부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 작용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질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각질이 제거가 돼야 뿌렸을 적에 훨씬 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모공이란 건데 얘가 실질적으로 단층을 이제 색소를 주입을 해가지고 촬영을 한 거예요. 단층 촬영을. CT나 MRI 그런 걸로요. 단층 촬영을 했을 적에 모공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모유돼서 여기서 세포 분열해서 머리카락을 만들어 올라오는데 이 모공은 어떻게 된 거냐?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공이에요. 얘가 자체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흰머리가 난 거는 이 모공이 부서져 있어요. 모유도만 간신히 좀 달려있는 그런 수준인 거죠. 자, 모발 프리즘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까지는 뭐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발 탄력성 이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분리는 과정을 통해서 실습을 해서 시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모델 하실 분 있으시죠? 네, 모델 하실 분은 여기다 나오시고. 뒤에 보이시죠? 뒤에. 여기 찍을 때는 같이 잠깐만 한번 일어나서 옆으로 앉으시고 같이 보시는 거고요. 강추를 한 2개 정도 더 풀어줄게요. 이제 두피 상태를 볼게요. 우리가 왜 안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들어가려면은 왜 관리가 필요한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있는데 모발이 이렇게 나 있죠.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모발이 하얀 머리가 있고 굉장히 쪼만해요. 모발이 끝까지 안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때요? 각질이 하얗게 떠 있죠. 이 정도 떠 있으면 각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피부 각질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래도 이렇게 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여기는 손이 마찰이 가서 얘가 벗겨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맨질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예요? 완전히 각질로 덮여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볼게요. 좀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화살표를 봐주세요. 손 모양. 화살표를 봐주시면은, 자, 여기 모공 보이죠? 여기에 뭔가 링이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좀 볼게요. 이 링이 뭐냐? 머리카락이에요. 이 링이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됐냐?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자,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됐냐? 각질을 뚫고 오지 못한 거예요. 머리카락. 보통 각질이 두꺼우면은 머리가 건강하면은 얘를 그래도 뚫고 올라와요. 옆으로 가든 뭐를 하든. 근데 너무 각질이 많으니까 뚫고 못 올라온 거고, 그리고 좀 전에 찍은 사진보다 지금 사진도 뭐예요? 머리카락이 없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머리카락들은요, 여기에는 연모도 섞여 있을 건데 굉장히 얇아요. 솜털이에요. 솜털보다 얇은 머리카락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 솜털 보이세요? 보이세요? 제 솜털 안 보이시죠? 아이, 건조해라. 지금 보이시죠, 솜털? 네. 이 솜털도 이 정도 기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모공이고요. 솜털도 이 정도 기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손가락 볼까요? 이 손가락도 찍으면 이 정도 모발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 지금 나 있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솜털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굵잖아요. 그쵸?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그럼 이런 모발들은 육안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도 안 보여요. 육안 정도로 보이려고는 이 정도는 굵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 근데 여기 우리 모델님의 모발은 이 정도예요. 정상적인 굵기가. 원래 모발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굵지는 않으셨나 봐요. 이 정도 굵기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흰머리도 있고 검은머리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이는 모공이잖아요. 머리가 빽빽해서 모공이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모공은 어때요? 여기 모공도 있고, 아, 누가 봐도 저기는 모공이고, 아, 깊이가 있고 구멍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쵸? 여기도 각질이 없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공을 보면은, 아, 여기가 모공이고 여기도 보면은, 아, 그쵸? 구멍이 있구나. 모발이 나오면 저게 보였을 때, 뿌렸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여기는 모발 나오는 데까지 피부가 꽉 쪼여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각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예전에 다치셨어요? 혹시? 아니요. 다치거나 뭐 한 적 없으세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랄까 약간 전성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모델링은 지금 보세요. 여기 피부하고 우리가 많이 피부 측정을 할 때 보던 피부예요. 그쵸? 혈관이 노출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보던 거하고 뭔가 틀리죠? 네. 각질이 있고 트랙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눈 갈라진 것처럼 그런 자국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각질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리고 여기는 피부 건선처럼 약간 피부염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두피. 혈관 노출도로 보면은 굉장히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고요. 저렇게 빨간 게 뭐냐면은 피부가 뭉쳐서, 혈관이 뭉쳐서 뒤로 이렇게 피부들이 부어 있는 경우에요. 혈관이. 이렇게 보면은 현재 이게 지금 보이는 모발도 눈에 안 보여요. 저 큰 거 말고는 모공 상태를 보면은 다 쪼여 있죠. 지금 여기는 하얀 점점점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요 모공이에요. 모공인데 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피부 건선처럼 약간 피부염으로 이렇게 가려우시세요 여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처럼 하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모발이 뽑힌 자국이에요. 뽑혔거나 모발을 내가 뽑았거나 긁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는 모공이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질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 제품으로 이제 불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이제 기계가 필요한 거죠. 장비들이. 그래서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버블스파 같은 기계는 뭐냐면은 전원만 꽂으시면은 나머지 3개
하나, 둘, 그죠? 하고 에어건까지는 전부 다 전원만 켜 있으면 작동이 돼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전원을 켜 있는 상태에서 얘를 잡으면 여기서 거품이 나오던가 아니면 분사를 하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 두 개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다른 전문 제품 같은 경우는 3개의 샴푸가 있거나 2개의 샴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리할 때는 탈모용과 민감성용 샴푸 이렇게 두 가지를 타놓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메이신 샴푸가 있으니까 메이신 샴푸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제, 지금처럼 각질이 잘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각질을 잘 벗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뿌리는 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각질이 좀 있으셔서 제가 좀 많이 뿌렸어요. 이렇게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미용실이나 아니면 전문 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리고 나서 여기다가 스팅기나 오존 스팅기나 아니면은 이온 스팅기나 그런 거를 해서 각질을 더 불리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은 각질이 더 연화가 잘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뭐를 하냐면은 이제 각질이 불리는 동안에 이제 혈액순환이 되게 나중에 우리가 뿌렸을 적에 제품을 뿌렸을 적에 잘 흡수가 되도록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사지는 이 마사지 전용 오일로 하는 거예요. 사람 피부에 따라 틀리지만 약 한 3-4방울 정도 이렇게 발라줘요. 이건 너무 끈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잘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사지를 했을 적에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계를 보면은 자, 하나씩 누를게 보세요. 히팅 모드, 온열 모드요. 클렌징 모드죠. 마사지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영양 흡수 모드, 바이올링 모드. 근데 모양이 이렇게 보면은 얘 모양하고 똑같죠. 롤링 모드예요. 롤링 모드하고 다만 롤링 모드와 갈바닉 그거하고 롤링 히팅 모드하고 해서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시작이 돼요. 얘는 흡착 기능이 있어요. 도항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 몸체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걸로 목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마사지는 언제까지 하느냐? 여기 시간이 표시되어 있죠? 여기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만큼. 그리고 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무항을 떠주겠다 그러면은 좀 대고 있다가 뛰면은 이렇게 빨갛게 무항이 돼요. 이쪽도 약 10에서 15초 정도. 이거는 이렇게 작품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힘을 주는 가급적이면 힘을 많이 주지 마세요. 내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힘을 너무 주게 되면 오히려 부인이 목이 아파요. 내가 힘을 안 줘도 이 자체의 흡입력을 끄는 거기 때문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또 목 부위하고 우리가 마사지를 많이 할 때는 이 목 양쪽 목 우리가 집었을 때 이렇게 짚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하고 그 부분이 이제 길이 끈이 나게 해가지고 거기가 그쪽으로 동맥도 지나가고 정맥도 지나가고 그리고 림프선도 지나가고 혈액순환이 되고 모든 다 지나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전문 두피샵 같은 경우는 위를 다 타개하고 이렇게 속옷만 입고 가운을 입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라운딩 돼서 견갑골까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두피 관리는 거의 대부분이 앉아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누워서 샴푸할 때는 약간 누워서 받는 것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이거를 롤링을 못 하죠. 두피 마사지를 할 때는 내가 이걸로 온몸 위에 상의를 전부 풀어주겠다 하시면 안 돼요. 다 풀리지도 않고 힘들어요. 오히려 필요한 정도까지만. 아픔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혹시 살찌셨다가 살 빼셨어요? 아니요. 왜요? 피부가 잘 잡히시는 타입. 지금 이 3년도 체중 제일 많이 나가는 시기입니다. 지금이요? 끝나고 네, 여기서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으로 조금 문질러 주면 더 좋아요. 이 자체가 각질을 벗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샴푸를 해야 되죠. 샴푸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눌러도 돼요. 이것만 빼시면 돼요. 내가 흔들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안 흔들어도 이렇게 거품이 나오죠. 그래서 생성이 되잖아요. 자동으로. 충분히 거품을 생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율은 물하고 1대2나 1대3 정도 이렇게 거품을 가시면서 내가 샴푸하고 잘 흐르지 않는 정도로 샴푸를 해주실 때 여기서 이제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샴푸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샴푸를 할 때는
두피를 샴푸를 해주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이랑 두피를. 왜냐면 각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질을 벗겨야 되기 때문에 두피를 샴푸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피를 어느 정도 이렇게 샴푸를 다 해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Y봉하고 이렇게 일자봉이 있어요. Y봉하고 일자봉이 있는데 일자봉은 우리가 흡수할 때 써요. 왜냐면 Y봉은 노폐물을 빼낼 때 써요. 그래서 일자봉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손을 이거 잡고 계시는 거구나. 그냥 노폐물을 빼낼 때 쓴다고 했잖아요. 화살표가 윗방향으로 있는 거 있어요. 그죠? 클렌징 모드 시작 하고 탈모가 된 위주로 이렇게 천천히 힘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이거는 미세 전류가 흘러요. 미세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아무 느낌도 안 나지만 흘러요.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은 여기 보면 그림이 문양 자체가 위로 빠지잖아요. 이게 뭐냐, 노폐물을 위로 빼주는다 해서 저렇게 LED가 위로 올라가게 해놓은 거예요. 시간은 역시 여기 나와 있어요. 처음 세팅된 거. 이게 나는 너무 자극이 없는데 그러고 이 밑에 있는 걸로 파워가 있는데 그걸로 너무 올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관리를 천천히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올리는 게 좋고, 그리고 이 기계 개발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이대로 쓰시는 게 좋대요. 가장 적합한 전류 흐름을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캐서적에 이대로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뭐 기획가가 좀 노후가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피층이 두꺼운 사람들, 말랑말랑해서 두꺼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전류가 조금 더 흐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Y봉으로 마사지도 되지만 마사지를 하는 것보다 Y봉의 역할은 뭐냐면은 탈모가 일어난 부위에서 노폐물을 빼주는 역할을 이게 중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모가 일어난 부위에 천천히 이런 식으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굴려주시는 게 좋아요. 탈모가 없는 부분은 그냥 한 번씩만 가주세요. 노폐물을 빼기 같이. 시술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전류가 충분히 흐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숙살되다 보면 이렇게 빨라져요. 빨라져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빨라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면적을 많이 전류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지루해요. 시술자는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는 게. 그렇지만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끝났죠? 소금 하나 더 넣을게요. 한 번 하셨으면 손으로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아요. 하실 때는 손가락에 힘을 주고 이 지문으로 원을 그리듯이 머리카락 안 아프게. 노폐물이 나왔으면 그걸 손으로 잘 벗겨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만 일어나실게요. 일어나시고, 자, 끝에 앉으세요. 끝에. 됐어. 자, 뒤로 기대실게요. 뒤로 쭉 누우세요. 쭉 누우시고 샴푸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괜찮으세요? 네. 좀 불편하실 거예요, 얘가. 손잡이가 안 나서. 이건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아요. 이 정도예요. 괜찮으시죠? 네. 자, 마찬가지로 샴푸를 하시면서 두피를 손으로 문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을 벗기게. 벗긴 각질이 잘 씻어나도록. 혹시 문대는 게 아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목이 아프실 거예요, 좀. 참을만해요. 네. 받침목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받침목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나요? 이게 원래는 유황원에서 눕는 샴푸대라 이렇게 생겼어요. 미용실 젊은 샴푸대는 이렇게 안 돼 있죠? 자, 일어나실게요. 조금만 앉아계세요. 자, 이렇게 샴푸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예한수를 집어넣는 건데 오늘은 제가 좀 물을 받아봤어요. 왜 받아봤냐면은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물에 보면 각질이 떠있어요. 이제 각질 보세요. 하얗게 떠다니는 거. 네. 이게 벗겨진 각질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떠다니죠. 네. 어머 진짜. 네, 이게 각질이에요. 아니 이거 이거 거품 거품이고 말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밑에 떠다니죠. 가라앉은 거. 여기 그렇죠. 떠다니고 가라앉은 거. 이렇게 떠다니죠.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머리 두피에서 각질이 벗겨진 거예요. 이렇게 부여하면서 이제 둥둥 유형을 하는 것도 각질이죠. 네, 등록하실 때 그 주소를 하셨나봐요. 등록하실 때. 예, 예. 지금 등록이, 아니, 여기 회원 정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지금 두피 문제가 있던 부분 여기 유격이 조금 더 넓어졌죠. 여기 유격이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관리하고 나면은 이런 유격들이 조금 더 넓어져요. 조금 더 여기서 더 하려면은 이제 좀 더 점적으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품을 한 번 더 뿌려주세요. 아까 나머지 부분, 탈모가 안 된 부분 한 번 뿌렸잖아요. 그 부분은 뿌리지 마시고 탈모가 이루어진 부분만.
뿌리는 것 같죠? 이게 미세 분사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뿌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칙칙이로 뿌리는 거 한 4번 정도가 지금까지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칙칙이로 10번 뿌릴 수 있으면 2명 할 수 있어요. 이걸로는 그만큼 더 잘 들어가고 미세로 분사하는 것들. 자, 여기서 똑같은 모양 있어요. 자, 바이오닉 모드 이렇게 점점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 시작을 누르면은 이렇게 빨간불하고 파란불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에 이런 부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많이 해줄게요. 빨간 빛하고 파란 빛이 나오는데 이거는 원적의 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LED로 해서 레이저 LED예요. 레이저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적의 선과 근적의 선은 틀려요. 빨간 빛은 영양 성분이 잘 들어가게 해줘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파란 빛도 잘 들어가긴 해주겠죠. 진동이 있으니까. 근데 파란 빛은 두피 피부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피부를 안정화시켜주니까 소독 역할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빛이 골고루 쏘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빨간 빛이 한번 간 데를 다시 한번 파란 빛으로 한번 더 해주시고. 시간은 여기 기계에 나와 있는 만큼 해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가끔 3분인데 5분씩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시간이. 그거는 그만큼 얘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분은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시고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대가만 치르신다면은 한 번 더 해주셔도 돼요. 한 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15번 하셔도 돼요. 근데 15번 하시는데 2번 정도 하면은 적어도 5분 10분 정도 뛰었다가 하셔도 돼요. 연속으로 해주시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영양 성분을 마이신이 성분 자체가 약간 뿌려서 알겠지만 영양 성분이 많은 거는 점성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성이 있는데 얘를 무조건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띄어서 움직이시면 돼요. 빛을 잘 쏘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뿌렸을 적에 이렇게 약액이 조금 이렇게 남아있을 때는 움직이지만 이렇게 다 흡수가 되고 나면은 안 움직여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아까 이 부위였죠? 지금 이 부위만 많이 해주는 부위는 아까처럼 이렇게 피부 건선처럼 이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남자분들이라서 거의 없으신 분들이라서 관리가 빨리 끝나는데 아까 뿌리는 것부터 여기까지가 1시간 걸려요. 자, 나무리는 이제 알아서 좀 앉아있으니까 스트레칭 같은 거 조금 해주시고 본인이 아는 걸로 좀 해주시면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